특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이성교제의 패턴, 7단계를 가져가는 그러한 이성교제의 패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또 이것이 나한테 어떻게 적용이 될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남도 어려워서 힘들어할 때는 이런 이야기가 잘 실감이 안 돼요. 그런데 막상 둘이 만나서 교제를 되면 이 교제가 성공으로 가기까지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그래도 끝까지 찾아가야 되죠. 잘 가다가 게임 오버 끝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끝내기 전에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좋은 시작부터 좋은 결말이 되기까지 가는 과정, 그런데 이런 잘못된 패턴으로 빠지면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그냥 끝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뒤에 사모님 오셔서 저 PPT를 좀 올려달라고 좀 해주세요. 다음 장을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이성교제가 실패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교제 패턴의 악순환으로 빠지면 다양한 형태의 상처와 후유증을 남기게 되고 또 여기에 어릴 적의 상처 치유와 외로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게 계속적으로 덤터기를 쓰고 같이 악순환의 기능을 발휘한다. 악순환 쪽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앞에 있는 7 패턴 윗장을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 보면 이성교제의 패턴이 이렇게 7단계의 과정으로 간다. 그런데 이거는 잘못된 패턴으로 가는 케이스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순환이라는 말이 있고 악순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순환을 하는데 선순환은 이렇게 순환하면서 이렇게 상승해서 좋은 쪽으로 가요. 악순환은 어떻게 돼요? 이게 패턴이 굴레바퀴를 돌면서 계속 나쁜 쪽으로 깔아앉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악순환의 패턴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성교제의 패턴 7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그런데 그 다음 장 한번 첫 번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이성의 외로움을 느끼고 갈급함을 느끼고 절박함을 느끼는 경우, 사춘기 때부터 이게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누구든지 외로움을 느껴요. 사춘기 때 요즘 청소년들 엄청나게 외로움을 느끼고 너무너무 간절함을 느껴요. 그런데 특별히 외로워갖고 그 외로움에서 선을 넘는 경우는 그 결핍이 강할수록 그렇게 돼요. 어떤 결핍이? 여성 같은 경우는 부성, 아버지나 그런 사랑을 결핍됐을 때, 남성은 어머니가 부재하거나 모성이 결핍될 때 이성에 대해서 갈급하고 이성과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면 엄청나게 빨리 진전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고독과 외로움은 누구든지 느끼는데 이 외로움의 단계가 엄청 깊은 경우가 있어요. 자, 제가 상담한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예전에 어느 자매가 있었어요.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의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아빠의 사랑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춘기 때도 너무 힘드니까 이성의 친구를 이렇게 많이 사귀는데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상대방이 원하니까 원하는 대로 다 해준 거예요. 깊은 관계까지 가고. 근데 결국은 또 상처를 받고 또 상처받고 이게 계속 같은 패턴으로 여러 번 반복이 돼요. 자, 이런 거를 우리가 그 잘못된 패턴을 누가 이렇게 통찰시켜주고 끊지 않으면 저 사람은 10명, 20명 계속 만나도 똑같고 심지어 결혼해도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고리를 누가 지적을 해줘야 돼. 근데 그 자매만 그런 게 아니에요. 형제들도 외로움을 그냥 쉽게 이성을 만나는 패턴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쉽게 사람을 만나고 쉽게 잘 데이트하는 것 같은데 오래 가지는 못해. 사람만 많이 만나. 근데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냐 하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저는. 부부는 더 깊은 사랑은 두 사람이 깊이를 파는 거고, 또 산으로 비유하면 높은 정상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얕은 산에서 머물고, 그냥 얕은 물가에서 머물고, 그냥 땅도 얼마 파지 않고, 사랑도 몇 번 해보다 말다, 얼마 조금 하다 말고, 그냥 수시로 파트너 바꾸고, 여러분, 체인징 파트너 그렇게 많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피곤하고 시간 낭비되는 거. 그런데도 성적인 욕구를 못 이기는 사람들 맨날 그런 패턴으로 가는 거. 이성애자도 그러고 동성애자는 더하고. 이런 잘못된 습성에 놓여 있으면 우리 모두는 고독과 외로움의 단계에서도 절제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 절제할 수 있는 힘을 못 갖게 되면 급속한 2단계에서의 충격적인 사건이 접수가 됩니다. 이 단계는 뭐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조급한 진전의 단계. 사람을 만나기까지는 어려워요. 경계해요. 상처가 있는 사람 특징은 경계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사람을 딱 만나면 자기가 상처가 치유 안 됐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그것이 상처가 치유될 줄 알고 막 급속히 가까워지려고 해요. 그러다가 그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도 전에 너무나 안 좋은,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빠른 진전, 관계가 진전이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사이에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성으로서 만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성으로서 만나는데 끝까지 결혼하기 전까지는 우리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걸 관리를 못하고 쉽게 서로 원하는 대로 관계를 갖다가 거기에서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하면 데이트 폭력이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또 발생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리를 잘 못하면, 혼자서 관리가 어려우면 주변에 누군가 이렇게 멘토링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코칭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 그런 사람 옆에다 둬야 돼. 그런데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둘이 누구를 만나면 더 이상 상담을 받다가도 끊어버려요. 자기들끼리만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더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저한테 도움을 받기를 원하면 누군가를 이렇게 가다가 교제가 들어가도 계속 저랑 상담을 해. 저는 비밀 철저하게 보장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코칭을 받으면서 가면 훨씬 좋아요. 왜? 남자의 마음은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마음은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제하다가도. 모르긴 왜 몰라?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되지. 나는 모르지만 대충 보면 알잖아요.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생각인지. 또 그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조금 실수했다. 근데 어떻게 이걸 만회할까요? 자기 딴에 만회한다고 가는 게 더 악수가 돼. 그럴 땐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그때 지혜롭게 그 위기도 넘어갈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혼자 가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저 2단계가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2단계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탁 잡아야 돼. 자동차의 가장 안전장치가 브레이크잖아요.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가장 위험해요. 어느 사람이 차량에 누가 동영상에 하나 뜬 걸 제가 봤는데 인상적이었어요. 갑자기 차량이 속도가 내는 거야. 이게 통제가 안 되는 상황. 요즘은 이제 전자제어가 되기 때문에 막 안 돼요. 속도가 막 났어. 이거 어떻게? 브레이크 밟아도 안 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실제 상황 막 차가 막
100km 막 고속도로로 막 그냥 100km, 200km 막 가는 사람이 있어. 막 비명 지르면서. 이 통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경찰이 막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도 막 안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중립. 기어를 중립에 놓고 사이드로 그렇게 천천히. 근데 중립을 안 놓으면 근데 완전히 시동을 꺼버리면 통제가 안 돼서 그냥 박아서 죽는 거고요. 중립을 놓고 뉴트럴 기어, 중립 기어에다 딱 놓고 그냥 어떻게든 피해 가야지. 그 속도가 줄을 때까지. 출력이. 그러면서 사이드로. 이렇게 사이드 브레이크로 당기면서 안전하게. 그 실제 고속도로 상황인데요. 고속도로 피해서 그때 고속도로 옆에 그 외국은 이렇게 그냥 평지에 이렇게 잔디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길로 막 가고 막 비명소리는 계속 나고 그런 영상인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목숨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기어를 중립으로 놓는 거다. 그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 브레이크 고정되고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브레이크가 작동이 잘 되는지를 차량 운전할 때 잘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적절한 타이밍에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자기가 상대방에 대해서 초급한 마음을 가지면 브레이크를 못 밟아요. 원하는 대로 다 가자고 해요. 근데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이용만 하려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자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진한 남자는 여자가 자매가 만나자마자 그냥 뭐 카드 뭐 막 그냥 자꾸 돌리려고 하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막 뭐 갑자기 집에 일이 터졌어요. 근데 뭐 처음에는 뭐 100만 원 이래다가 나중에 뭐 1000만 원 단위로 올라가다 막 이랬는데 이 순진한 남자들은 돈이 없어서 못 주는 남자는 저거 있는데 그냥 있던 나머지 통장까지 다 털어서 주고 나니까 사라져 버렸어. 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심을 알고 서로 확실히 알기 전에 모든 것을 원한다고 다 해주면 안 된다. 탐색 기간에는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고 천천히 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만나고 상담한 많은 사람들을 보면 저 2단계에서 너무 깊은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고 가족력에 어렸을 때 상처가 있고 정말 모성과 부성이 결핍된 이런 형제자매들은 저 단계에서 많이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저럴 때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 만나서 교제 초기에 빨리 진전할 것인가 천천히 갈 수 있을 것인가는 내 힘으로 잘 통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차근차근 다가가고 맞춰가면 돼. 그렇다고 오자마자 한 2달, 3달 만났는데도 손잡자니까 손 붙잡아요 이렇게 또 뿌리치는 여성들이 있어요. 그럼 실제 사례를 얘기하면 너무 그런데요. 교제를 그렇게 하면서도 손도 안 주려고 하는 또 자매들이 있어요. 그럼 상대방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상한 마음이 들지. 마음이 있으면 손도 잡으면 손 정도 잡게 하고 어느 단계까지는 가고 그랬죠. 너무 깊은 건 아니지만 뭐 결벽증인 것처럼. 그러면 아닌 것 같다. 1년을 교제해도 손도 못 잡게 한다. 그러면 그리고 계속 만나서는 뭐 돈도 쓰게 한다. 그건 문제 있는 여자예요. 그거 만나면 안 돼요. 그런데 한번 빠지면 그래도 계속 끝까지 만나. 결국 상처가 깊어져요. 너무 이렇게 지연시키는 것도 문제고 그보다 더 위험한 건 빨리 진전시키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 교제 초기에 잘 살펴봐야 돼서 조급한 진전으로 나갈 때 적절하게 타이밍을 잡고 적절한 브레이크 장치를 통해서 자기를 좀 통제해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과거에 상처가 있거나 안 좋은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은 미리 상담을 통해서 이게 치유를 받아야 돼. 이거 안 받고 이성교제부터 들어가면요 문제가 돼요. 이성교제 남녀 간에 딱 붙어버리면 그 통제가 안 돼요. 거기서 이미 감정의 상승작용이 일어나서 막 둘이 막 불타버리면 그건 주변에서 불을 끌 수가 없어요. 그냥 다 타버릴 때까지 놔버려요. 그래서 소방관들이 출동할 때 막 저거 불 들어가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다 소각될 때까지 기다렸다 들어가는 거. 뭐 정말 사람이 있으면 그냥 위험을 무릅쓰고도 가지만
일반적인 것은 그 엄청난 위험한 상황에서는 좀 다 때가 늦었다 싶으면 그래야 돼. 그래서 사람이 물에 빠져도 건지는 요령이 있다 그러잖아요. 막 물에 빠지자마자 허겁지겁 하는데 그 앞에 가서 그냥 같이 그냥 했다는 휘말려서 같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에요? 한참 물 먹게 내버려두고 힘이 빠지고 뒤에 가서 살살 이렇게 끄집어 나와야죠. 그게 요령인데 그걸 모르고 급한 마음에 같이 가면 같이 휘말리게 돼. 자, 그래서 혼자서는 두 사람 연애 당사자끼리는 통제가 안 된다. 그래서 누가 필요해? 그때 멘토가 필요한 거예요. 저와 같은 코칭해주는 사람, 멘토링 하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 도와줄 테니까 계속적으로 누구랑 만나서 교제한다고 해도 계속 도움을 요청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너무 급속한 진전이 이루어지면 깊은 관계, 성관계까지 진행이 되면 그 마음속에 급속한 불안과 실망의 단계가 오게 됩니다. 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조급한 마음으로 간 사람, 더 요구하는데, 자 보세요. 관계가 애매합니다. 관계를 맺게 되면, 깊은 관계로 들어가면 서로가 부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착각이 와요. 그러니까 권리가 극대화돼. 근데 의무는 없어요. 왜? 서류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의무사항은 없는데 권리만 극대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책임은 없고 권리만 주장하게 돼. 그러니까 상대방에게도 권리를 자꾸 주장하게 돼. 그러니까 충돌이 나와야 안 나와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부부끼리는 아이 그럴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그런데 부부가 아닌데 요구한다고 그걸 다 들어주나요? 안 들어준단 말이에요. 자기 입장 뱅각. 그러면 거기서 실망이 오는 거예요. 배반감도 느끼고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왜 너는 그만큼 안 해줘? 이래갖고 자꾸 비교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런 마음이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결혼한 부부는 몇 년 시간이 지나서 권태기를 좀 지나서 매력이 미움으로 바뀌는 단계가 오는데 싱글 때 이렇게 둘이 깊은 관계로 먼저 빨리 진행이 되면 그때는 그게 빨리 와버리는 거예요. 그 기간이 쉽게 빨리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단점도 보이고 약점도 보이고 그러다 보면 금방 의심이 가고 상대방을 또 통제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문자도 안 받아. 이러면 막 불안해지고 더 다가가면 저쪽에서 더 힘들어하고 그러면 서로가 충돌이 일어나. 이게 자꾸 악순환이 돼요. 불안과 실망의 단계가 가서 이제 막 회의와 다툼이 있어요. 4단계. 불안과 실망이 깊어지고 만나도 뭐 이제 기쁘기보다 회의스러움이 느껴지고 사소한 의견 충돌로 언쟁이. 옛날에는 그런 관계 맺기 전에 막 다 해주고 여기까지 와서 바래다주고 늦어도 가는데 갑자기 나 힘들어 그냥 혼자 가 뭐 이러면 무시당하는 느낌도 드는 거예요. 이제 이 심리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지 갑자기? 저 사람 왜 그러지? 또 호감도 사라지고 과거의 내면의 상처, 악몽도 살아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관계를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또 없어지는 자꾸 다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로 좋았다가 만나서 데이트하다가 끝나면 또 싸우고 뭐 좋다가 또 끝나면 또 싸우고 아무것도 이제 싸우지 않아 미안해 해놓고 또 싸우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 자꾸 싸움이 반복이 되면 어떨까요? 괜히 마음이 아니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회의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만나면 또 깊은 관계로 가고 이게 계속 악순환의 문제로 가는 거예요. 소금을 먹으면서 바닷물을 먹으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바다에 표류할 때. 아무리 그래도 소금을 먹으면 안 되는데 소금을 먹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 막 먹으면 먹을수록 조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더 조갈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탈수증까지 오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런 회의와 다툼의 단계까지 갈 경우에는 그 잘못된 관계가 이제 거의 금이 가서 회복이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요. 그래서 5단계 이제 이별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원치 않는 이별은 누구나 하기 원치 않죠.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으로 시작한 사람과 이별이라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성과 이젠 안 되겠다. 결별할 결심을 굳히면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상대방이 또 막 어떤 때는 미안하다고 또 다가오면 또 마지못해서 이렇게 풀어주려고 그래. 그래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관계 회복하려고 하는데 만나도 여전히 또 괴로워.
만날수록 괴로워. 자꾸 잘하려고 회복하려고 하는데도 이게 안 돼, 뜻대로. 시행착오로 이제 반복이 돼요. 자, 이러면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좋아했고 괜찮다고 그 사람과 미래를 설계했지만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해요. 제가 상담했던 그 자매는 이런 관계를 여러 번, 4번인가 5번 이렇게 겪었어요. 10대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 자매는 너무너무 힘든 거죠. 자기는 그럴수록 이번에는 잘하겠다 했는데 또 이런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왜 그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한테 제가 도전을 줬어요. 자매, 지금 같은 패턴으로 가면 자매님은 앞으로 계속 더 힘들어지고 나중에 큰일 난다. 이제는 누구를 만나든 절대로 2단계에서 멈추고 절대로 상대방이 원해도 깊은 관계로 가지 말고 이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가라. 만약 자매가 그거 못 지키면 자매는 폐인이 된다. 나중에 큰일 난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제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리고 잊었어요. 상담해주고. 몇 년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멀리 지방에 있던 자매인데 목사님 기억하세요? 전화번호 이름은 모르지만 이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네 그랬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결혼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수도권에 살고 있어요. 목사님 때문에 제가 결혼했습니다. 상담만 잘해줘도 그 사람이 그 패턴만 잡아줘도 결혼이 돼요. 세미나 오지도 않는 자매예요. 저랑 상담만 한 거예요. 이해가 됐죠? 여러분들이 뭔가 이게 패턴만 바꿔놔도 잘못 알고 있는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악순환으로 가는 것만 고리만 끊어놔도 여러분들은 잘할 수 있어요. 그 자매는 쉽게 형제들을 잘 만나는 스타일인 걸 보면 외적으로도 형제들이 많이 다가오는 자매 같았어요. 직접 만나지 않고 제가 전화로만 상담해서 해결해 준 자매. 근데 그 자매는 잊지 않고 그래도 결혼 후에 저한테 고맙다고. 실제로 만나서 결혼한 형제 자매들 많지만 제가 그 자매가 인상 깊었던 것은 그 자매가 어렸을 때 그 상처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갖고 이 7가지의 패턴, 7단계 패턴은 그 자매 때문에 이게 나온 거예요. 그 상담을 통해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어려웠는지 몰라요. 여러 사람도 비슷비슷한 패턴인데 이 자매는 너무 심해서 그 단계가 아주 전형적인 안 좋은 패턴이 7단계로 딱 이 자매가 적합하니까 제가 그 자매를 보고 정리해서 상담한 걸 갖고 이 7 패턴으로 잡은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그 자매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나도 똑같고 또 두 번째 몇 살 때 언제 또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몇 년 후에 또 만나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런 관계를 그냥 잠깐 만났다 헤어지는 게 아니라 만나면 아주 진을 뽑을 정도로 그렇게 몇 번 가면 어떨까요? 기분이. 결혼은 안 했지만 몇 번 이혼한 심정이에요. 엄청 힘든 거예요. 그거. 사람과의 관계가 다 찢어지면서 마음에 만시차게 되는 마음.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패턴을 잡아주니까 그 자매는 건강한 패턴, 악순환으로 가려는 패턴을 딱 잡아갖고 선순환으로 올려주니까 충분히 기도하면서 교제하면서 가서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충분히 살펴보고 나서 교제해서 결혼까지 갔어요. 저는 몰랐죠. 결혼까지 됐는지 모르고 그렇게만 바꾸라. 자매가 그걸 안 바꾸면 어렵다. 저는 상담만 해주고도 이 자매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진짜 그게 쉽게 바뀔 줄은 생각을 못한 거죠. 다만 기도하면서 하지 않으면 자매님은 큰일 날 거다 했더니 다행히 제 말을 듣고 바꿨고 결혼에 성공했다고 저한테 나중에 몇 년 있다가 전화까지 왔어요. 제가 너무 감사한 거죠. 보람이 있는 거죠. 우리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6번째 단계. 결별하려고 마음 먹었지만 결별을 선언했지만 이별을 이제 후회와 원망의 단계가 와요. 참 사람의 마음은 간사해요. 그렇게 하다가도 떨어지면 또 막상 이런 사람 못 만날 것 같은 후회감, 불안감, 아쉬움
그러나 가도 또 악순환, 힘들고 서로가 상처가 깊어서 이게 회복이 안 돼. 이러면 미련으로 잡아도 돼요, 안 돼요?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아니다 싶으면 놔주면 돼요. 놔주면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요. 그런데 놔주고 나서도 놔줘도 하나님이 주신 짝은 돌아와요.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브람과 같은 믿음을 요구할 때가 많아요.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으로 바치는 게 아니라 이 결혼한 부부끼리 또 결혼하기 전에 교제하다가는 여러 번 바쳐야 돼. 한 번 바쳐놓고 아니면 돌려주셔서 이제 또 괜찮겠다는데 어느 날 또 이상해. 그럼 어떻게? 하나님 지난번에 바쳤는데 뭐 이래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또 바칩니다. 주님께. 또 바쳐. 그리고 바쳤더니 다시 또 돌아왔어. 그러면 이제 안심하겠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두 번으로 끝날지 더 될지는 몰라. 그러니까 내가 먼저 지치면 안 돼. 또 이렇게 잘 가다가 또 문제가 있다. 또 결혼을 할 것 같았는데 또 이게 결혼이 깨질 것 같다. 그럼 또 맡겨. 하나님 앞에. 또 맡기세요. 이거 안 맡기면 위험해. 예전에 어느 자매가 상담한 케이스예요. 결혼을 앞두고 교제가 잘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다고 상담이 요청이 왔어요. 근데 이 자매는 상담을 계속 했어요. 1차, 2차, 3차.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드레스, 이제 뭐 사진 촬영까지 다 갔어요. 그게 이제 결혼식 앞둔 거 아니에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매도, 형제도 뭐 남들이 보면 다 괜찮은 자매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자매 힘들다는 거야.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야. 왜 힘드냐? 사실은 형제가 마음에 안 드는데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빠는 다시는 지난번 첫 번째도 결혼까지 생각하다 깨진 경우가 있어서 두 번째 다시는 죽여버린다고 그냥. 아빠가 다시는 안 본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빠의 무서움 때문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못하겠다는 거야. 근데 못하겠다고 하면 안 하면 되는데 안 하면 죽는데 이미 청첩장 다 갔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나중에 자매가 저한테 울면서 4차인가 5차 상담 때 목사님 저는 그냥 결혼하고 1년 있다 헤어지려고 생각해요. 자기 살겠다고 남의 인생 망치겠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자매한테 눈을 딱 보면서 자매님 이 상황에서 자매 때문에 그 형제 인생이 망가지게 만들면 그 죄값을 어떻게 치르려고 그래요? 아니면 여기서 끝나면 되지. 왜 애매한 형제를 결혼까지 시켜서 망가뜨려 놓고 상처받고 그러다가 너무 예민한 형제들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는. 그런데 너무 순진하다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자매들조차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야. 이러면 안 돼요. 아닌 건 아니어야 돼. 그 순간 보면 청첩장 어쩔 수 없어. 망신당하는 것도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면 정말 거기서 포기하면 돼. 그런데 이 자매는 너무 주변의 압력이 세고 이미 결혼식 날짜 청첩장까지 예약 다 하고 뭐 서로 스튜디오 촬영까지 다 끝났으니까 이제 결혼은 하는데 딱 1년 살고 헤어지겠대. 사람이 궁하면 자기만 살 생각해요.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알아요. 남자도 그러고 여자도 그러고. 이러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따끔하게 꾸짖고 자매님 오늘 즉시 부모님한테 가서 파혼을 선언하고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전 사실 1년 살다가 헤어지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그 형제도 죄를 지고 형제한테도 상처를 주고 자매 인생도 망가지고 안 된다. 그 형제 그렇게 인생 망가뜨리면 돼. 그러니까 막 눈물이 막 쏟는 거예요. 자기도 크게 이제 죄책감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자매랑 상담은 거기서 끝났어요. 그 다음에 결정은 그쪽한테 맡긴 거예요. 상담가는 거기까지지 그 이상 제가 확인까지 할 수 없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알려주기 전에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어려워요. 결혼 문제를 다룰 때 있어서 부부 상담하는 것보다 훨씬 미혼 상담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육시키고 기술도 가르쳐줘야 되고 교재 중에서 계속 코칭해줘야 되고 그리고 나서 사니 안 사니까지만 이제 이렇게까지 가면 이 어려워요. 부부 세미나는 너무 쉬워요. 부부들이 힘든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부부 세미나 쫙 하고 자 이제부터 실습 집에 가서 잘 사세요. 정 안 되면 다음번 세미나 부부 세미나 오세요. 그러면 몇 달 동안 그거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싱글은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젖갓난 애기 울잖아요. 저 애처럼 계속 돌봐야 돼. 계속 다 큰 애를 돌보는 거야. 물가에 내놓은 애처럼 계속 관리해주지 않으면 이 싱글들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초원의 사역이 또 돌싱도 마찬가지. 싱글들의 사역이 굉장히 어렵다. 그러나 저한테 또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하고 있어요. 후회가 원망이 되는 거예요. 헤어지고 막상 나니까 행복감도 있고 자유함을 느끼는데 해방감도 느끼는데 갑자기 허전해요. 외로워요. 또 이게 뭐 어떻게 해요. 또 돌아가서 상대방을 원망도 되고 다시 또 연락할까 하는데 또 저쪽에 연락 올까 기다리는데 연락이 안 와. 그때는 이제 마지막 7번째 단계. 어떻게 해요? 체념의 단계가 와요. 체념하는 거죠. 자존심 때문에 전화를 못하고 또는 어떤 경우는 실제로 전화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만나자 하고 싶어서. 근데 저쪽에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수신 차단. 이러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케이스는 안타까워하는 정말로 잘 가고 싶었는데 안 돼서 악순환의 7단계 패턴으로 간 케이스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된 요 단계가 몇 번째 단계라고 그랬어요? 맨 다음 장을 보세요. 결국에는 누구를 만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이럴 땐 1단계에서 만나서 2단계로 만나갖고 조금 몇 번 만났다고 급속하게 둘이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그냥 길게 서로 탐색하는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가는 게 좋다. 이게 지혜다. 근데 요즘 문화는 만나면 불이 붙어가고 금방 해결하려고 하는 문화가 많아. 이제 이게 악순환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 그런 단계까지 2단계에서 깊이 관계를 맺지 않았으면 객관적으로 충분히 보고 아니면 적당한 거리에서 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좋은 사람으로서 계속 관계를 맺어갈 수도 있는데 이 단계를 생략해서 급속하게 진전으로 넘어가면요. 서로를 알고 탐색하는 기간을 다 생략하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감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너무너무 이렇게 서로가 쉬워지고 편해진 거예요. 이제 이래 놓으니까 문제가 돼.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이성교제에서 만나기도 어렵지만 막상 만났을 때 상처가 많고 과거의 트라우마가 많고 가족력에서도 그런 주변에 모성이나 부성이 결핍되고 또 이성교제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이런 잘못된 패턴에 빠지기가 쉬우니까 미리미리 상담을 받고 충분히 자기를 관리하는 훈련을 받고 나면서 가야 돼. 그리고 이성을 누구를 만나도 코칭을 받아서 멘토링을 받아가면서 해야 돼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제가 누구를 만났을 때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저 혼자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시간 낭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그런 거를 도와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모두가 아픔이 있거나 지난날에 상처가 있거나 뭔가 나에게 결핍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빨리 치유하고 회복을 시켜놓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좋은 교제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몇 번 나오면서 1대1 제가 상담받고 싶습니다 하는 분이 있어요. 저를 처음 만난 분들 있잖아요. 제가 적성검사표 드릴 테니까 저랑 시간을 정해서 한번 상담도 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상담도 해드릴 테니까 일단 몇 번 쭉 한 달 정도 나오세요. 이렇게 쭉 나오고 나서 우리 형제님은 이제 다음 주면 한 달이 되네. 한 번 더 오면 그럴 때 제가 시간을 정해서 상담을 해드릴게요.
그냥 일반적인 상담하는 것과 달라요. 제가 하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히스토리를 다 보고 여러분들에게 어느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진단하고 정확하게 코칭해 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신감도 생기고 목사님 제가 예전에 상담 받았는데 그러면 2차 상담 다시 받으세요. 1차 상담 받았던 사람은 또 2차, 3차 상담을 또 받아도 돼. 그래서 훨씬 더 좋은 단계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서 모두가 소망하는 결혼의 항구에 당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